안녕하세요. 직장인TV의 김 차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가 학창 시절에 자격증을 상당히 많이 따고 다녔어요. 그냥 자격증 따는 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자격증을 많이 따고 다녔는데, 물론 지금은 내용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저는 과 생활은 별로 하지 않았어요. 학교과 특성이 이제 수의학과기도 하고 별로 과 생활에 얽매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그냥 나중에 수의사 국가고시나 붙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과 생활을 별로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시간에 저는 운동하고 도서관이나 아니면 어디 학과 사무실에 가면 붙어있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특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영학과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특강이랑 대회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가던데, 저 같은 경우나 과에서는 그런 데 되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학교 생활도 안 하고 운동만 하고 이러고 다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가져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채용 특강, 뭐 취업 캠프 이런 데들을 많이 다녔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자격증을 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너 자격증이 몇 개나 있니? 라고 하면 한 15개? 20개? 뭐 언저리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은 다 잘 안 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쓸데없는 자격증이 되게 많았어요. 쓸데없는 자격증의 대명사는 모스,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마스터 오브 마이크로소프트인가? 오피스 프로그램을 잘 쓰는 사람들한테 주는 자격증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은 응시료를 또 깎아주는 거더라고요,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그거 전산실에서 시험을 쳤던 기억이 나고, 유통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 아마 상공회의소에서 주는 것 같았는데,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증만 있는 거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그런 자격증들입니다. 무역영어 있었습니다. 무역영어 2급인가 3급인가 있었는데 아마 2급이었던 것 같아요. 2급이었고, 그때 이 용어들이 장난 아니구나. 정말 이렇게 약자랑 이런 것들 되게 어렵구나. 그리고 항구에 배가 붙어 있으면 뭐 어느 나라 책임, 배가 항구에서 떨어지면 또 어느 나라 책임, 이런 되게 좀 일상생활에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무역이라든지 뭐 법률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무역 영어 자격증을 땄고, 그리고 제가 이제 수의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수의사가 될 거였고 당시에는, 그리고 수의학과가 98년도 기준으로 원래 기존에 4년제 농대 소속의 대학이다가 6년제 수의학과 대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과 본과가 2년 4년씩 나누어지고, 그 사이에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막 그랬었는데, 이 수의학과의 수의사들의 면허증이 농림축산부에서 발급을 하는 거예요.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이 면허증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똑같은 의학인데 왜 농림축산부에서 면허증을 주나? 뭐 생각해보면 맞는데, 나도 비슷한 공부하는데 축산 관련된 거라고 농림축산부에서 면허증을 준다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면허증을 따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막 찾아봤어요. 어떤 시험들은 특정 과목들을 이수를 해야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랑 가장 친했던, 다른 영상에도 나왔던 그 2명의 친구들하고 이제 막 자격증을 찾다 보니까 위생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위생사가 보건복지부에서 발급을 하고, 공중보건학인가 그런 과목을 이수를 하면 응시를 할 수 있는 과목이었고, 그래서 어차피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에 응시된다 싶어가지고 또 쳐봤어요. 그래서 또 붙었고,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 기능사 이런 것들은 많이, 요새는 따나 모르겠다. 옛날에는 되게 많이 땄는데 사람들,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당시에는 제가 또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에 또 약간 관심을 가지게 돼가지고 이걸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했다로 끝나면 한 거지만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 이것도 이제 자격증을 또 열심히 또 공부를 했네요.
근데 이것도 역시 쓰진 않아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제일 애착하는 자격증은 바리스타 자격증입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은 한국커피협회 한국 바리스타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이었고 국가공인 자격증이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협회에서 시험을 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이제 필기 실기 공부해가지고 2달 공부해서 땄어요. 이제 회사랑 회사 이직하는 기간 동안에 쉬는 동안에 땄고 이건 이제 원 없이 스팀 밀크 만들어 보고 라떼 아트도 한번 해보고 그런 거 해가지고 제가 집에서 커피 타는 담당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 있고 이건 제가 자격증을 따지는 못했는데 양식조리사 시험을 쳤었어요. 그래서 필기를 붙어놓고 이제 실기는 이제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학원 다닐 돈이 당시 학생이라서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기 다닐 돈이 없어가지고 도서관에서 요리 공부를 책으로 했습니다. 책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시험을 치러 갔는데 이제 시험 문제들을 보고 당황을 한 거죠. 그런 건 이제 보통 어떤 프로토콜에 따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라는 방식으로 이제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 저는 도서관에서 책으로 뭐 소금 한 스푼, 뭐 계란 2개, 뭐 버터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장에 가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게 또 시험 칠 때 시험 비용도 상당히 비쌌어요. 재료비 때문에. 재료비랑 사람이 가서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험 비용도 만만치 않아 가지고 한 2번 치고는 학원도 못 다니고 자격증도 못 따고 시험도 못 치고 해서 이제 이거는 필기만 붙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리도 재밌을 것 같았는데 말이죠. 이거 말고도 또 몇 개 더 있어요. 상공회의소 들어가서 검색해보면 제 거가 나오긴 할 텐데 뭐 의미 없는 것들이니까. 친구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본 거죠. 아니 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따고 다니냐고. 그런 질문을 받고 제가 얼마 전에 읽고 리뷰했던 7번 읽기 공부법이라는 거랑 생각을 해보니까 이놈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책을 7번 읽은 거고 저는 기출 문제를 한 5번 푼 거고 이 차이인데, 여기서 잠깐 알려드리는 당시에 저의 필승 필기 시험 합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국가공인 자격증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이고요. 면허증 시험 말고 어려운 거 말고 그냥 취미로 치고 딸 수 있는 그런 쉬운 자격증들의 필승 합격법 잠깐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공부는 정석으로 하는 게 제일 남는 게 많습니다. 이건 자격증만 있고요.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일단은 자격증 따고 싶은 것들을 봐야겠죠. 그래서 따고 싶은 자격증이 있다, 골랐다 그러면 도서관에 가서 그 책에 제일 유명한 책은 뭐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제일 유명한 책을 한 권 고르고 이론서 하나 고르고 문제집, 기출 문제집이 있어요. 근데 기출 문제집은 보통 이론서의 제일 뒷부분에 있기도 하고 아니면 인터넷에 서치해 보면은 뭐 5개년 기출 문제집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다운받은 다음에 목차부터 봅니다. 목차부터.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목차를 보는 거예요. 목차가 굉장히 세그멘트가 잘 되어 있거든요. 이론서는. 그래서 이론서에 있는 목차들을 몇 번 읽다 보면은 목차 중에서도 큰 목차의 분량이 작은 게 있고 큰 목차인데 분량이 이만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도입부, 얘는 중요하고 내용이 많은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들의 얼개를 가지고 기출 문제들을 프린트해 놓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잘은 모르는데 이 기출 문제집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키워드들이 나오잖아요. 보통 문제가 어떤 게 뭐냐, A가 뭐냐, A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당시에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A가 다루어진 부분들 이 목차에서 다시 찾는 거죠. 그 목차에 나온 그 키워드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여러 번 읽어보고 반복해서 읽어보고 그러면 이 문제에 나오는 디테일들이 이 내용에 나오는 것들을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눈에 익어지는 거거든요. 7번 읽기 공부법이랑 굉장히 닮아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나도 합격법 책이나 쓸 걸 그랬습니다.
기출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들을 찾은 다음에 이 키워드들이 이 이론서의 어떤 부분에 나오는지를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뭐 이론서 같은 경우에 제일 뒤에 보면 키워드들 목차가 나오기도 하고 앞부분에 순서가 이렇게 목차가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면 그 디테일한 목차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보면은 그 이론서의 그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걸 찾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 5개년 기출 문제를 이론서의 어디 부분에 있는지를 찾은 다음에 거기에 표시를 해놓고 그냥 그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응용이 돼서 나온다고 해도 그 안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물론 5년 동안 안 나왔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건 틀리면 되고, 어차피 자격증 시험이라는 게 보통 뭐 5개나 뭐 8개나 이런 과목 개수가 정해져 있고, 그 과목 안에서 뭐 과락은 60점, 그러니까 한 과목이라도 60점 미만이 되면 탈락인 거고, 예를 들어 뭐 70점, 뭐 75점, 뭐 90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체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합격, 60점 과락 80점 평균, 이 그 자격증의 합격 불합격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투자하는 시간 대비 자격증을 많이 따는 게 제 학창 시절의 활동이었기 때문에 5년 동안 안 나온 문제가 그 시험에 나왔으면 그냥 틀리면 되는 거고, 5년 동안 나왔던 문제는 이론서랑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눈에 많이 익혀놨기 때문에 보면 이거 이 문제 봤는데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응용해서 나와도 이론서를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풀 수 있는 거죠. 한 20문제 나오는 거에서 한 서너 개씩 틀린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자격증을 쉽게 따실 수 있습니다. 요새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거는 한자 2급을 따고 싶어졌어요. 한자 옛날에 공부를 하다가 시험날 뭐 배탈이 났나 뭐 아팠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시험을 못 치고는 계속 손을 놔버렸는데, 한자가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자 자격증을 한번 따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자격증을 많이 따고 다녔던 제 경험담과 노하우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좋아하는 게 생겨서 공부를 하고 더 잘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냥 책을 많이 보고 그 일을 잘하고 잘 알게 되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만약에 거기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다거나 면허증이 있다고 할 때 그 증을 서티피케이션을 손에 쥐게 되면은 그건 또 다른 의미가 되니까 구독자분들이 보시고 좋아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으면 거기 관련된 공부를 조금 더 해서 그걸 더 잘 알 수 있고, 거기에 관련된 증을 손에 넣어서 거기에 약간 전문가가 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직장인TV의 김 차장이었습니다.